준이 누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였죠. 네 남편이 속상하게 하면 우리가 출동해서 정신 차리게 하마 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게 이것이었죠. 아무튼 저는 남편 옆구리를 찔러가며 정확한 그날의 정황에 대해 캐물었고, 바로 한 달 전 일인데도 기억 안 난다고 시침이 떼던 남편은 청천벽력의 소리를 알렸습니다. 옳게 만나는 남자가 형부라고요. 자기 만나던 날도 둘이 만나고 있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자기를 알리바이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본인이 깨복쟁이 친구와 대학 후배를 이어준 장본인으로 열심히 말렸지만 통 얘기를 안 들어 먹는답니다. 안 만난다 하면서 나중에 보면 또 이어져 있더라 하는데, 이 청천벽력의 소리를 듣고 토가 나오면서 기절할 뻔하였죠. 옳게요. 우리 남편이 소개해서 그 까다로운 놈이 첫눈에 반했다고 데려온 그날부터 제가 적극적으로 밀었거든요. 남동생 준이는 공부에 뜻없는 녀석이라 대학 1년 마치고 군대 가서 복학을 안 하는 바람에 정식 학력은 고졸에 대학 중퇴거든요. 안 사람이라도 가방 끈 긴 여자 얻으면 좋으련만 이쁜 여자만 밝히고 싹소 놀았다 싶었던 저희는 남편 대학 동아리 후배인 올케를 두 손 번쩍 들며 반겼더랬습니다. 얼굴 봤을 때는 또 어땠게요. 곱상하고 순진한 아가씨가 날건달 같은 남동생 손에 이끌려 오는데 내가 준이 누나인 것을 까먹을 정도로 아깝고 소중해서 아가씨에게 정말로 저놈 좋아서 따라온 거 맞냐고 몇 번을 물었습니다. 남동생이 푹 빠진 대졸자 아가씨가 엄청 순해 보여서 마음에 들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 다른 이쁜 애 나타나면 어쩌냐며 결혼 생각은 없던 애가 결혼하겠다고 나서서 천생연분이구나 했습니다. 준이는 남자치고 얼굴이 곱상하고 특히나 눈이 예쁩니다. 늦둥이로 언니나 저나 라이벌로 느끼고 미워하지 못한 게 눈빛이 깊고 속눈썹도 길고 풍성해서 아주 애간장을 녹이거든요. 이 자식이 우리 잘 따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매도 이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데리고 다닐 맛이 났거든요. 아르바이트하는 애들 친구들이 잘생겼다고 매장에서 들러붙어 안 나갈 정도로 커서도 이쁩니다. 누가 그러는데 장국영 닮았다는데, 예, 우리 준이는 키는 크지만 얼굴이 얍삽하지 않고 볼살이 오동통하고 이목구비가 귀여운 데다 웃을 때 살짝 덧니 드러나면 중년에도 토끼처럼 상콤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귀히 여기는 올케는 또 어떻고요. 남동생보다 6살 어린 올케는 볼이 오동통하고 귀염상으로 자취방 정리하고 입던 옷 트렁크에 달달거리며 들어온 게 다일 정도로 저희 쪽에서 비단 보따리에 폭 싸서 모셔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쓰던 방 한쪽 트고 베란다까지 확장해서 넓혀서 신혼방 만들어주고 내내 친정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아이라 우리가 소문을 무시했던 거였거든요. 시집와서도 크고 작은 트러블 없이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엄마 아빠 얼굴에 웃음 주던 올케는 남동생과 똑 닮은 귀여운 조카 둘을 순풍순풍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남동생을 오히려 취급하며 언제 예전 버릇 나와 인물값 하려나 감시하는 우리는 시집 식구라기보다는 그냥 아는 언니처럼 무조건적으로 올케 편 들어주던 사람인데 바람이라뇨. 심지어 남동생 준이를 두고 올케가 형부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남편 말에 저는 설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몰랐지요. 우리 진미 언니의 남편 형부는 별명이 뻥새였답니다. 남중 남고 시절 학교에서 제일 못생긴 놈 하면 형부가 1, 2위를 다투었는데 집도 시골에서 빼어나게 가난하여 우리들 사이에서 그냥 만만한 동네 북이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대학 2학년 때 좀 이뻐지겠다고 방학 내내 생으로 굶고 학교 간다고 나오다 픽 쓰러진 걸 형부가 발견하고 언니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내달려 구해냈지요. 평범한 실신이었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언니가 형부한테 마음이 갔는가 이것저것 선물 챙겨주더니 결혼한다고 나섰디다. 형부는 덤덤한데 언니가 형부 아니면 수절하겠다고 거품 보글보글 불고 장난 아니었지요. 그렇게 결혼한 언니는 친정에 부탁해서 우리 사는 곳에서 또 차로 30분 더 나간 대도시에 당구장 차려서 사장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도 형부 인물은 영 별로에 제가 보기에 여자를 밝히는 타입이 전혀 아니라 남편 말이 더더욱 안 믿겼는데
남편이 또 이렇게 폭탄 발언을 하고선 또 금방 잠이 들어서 긴가민가 저만 머리에 지진이 났지요. 하는 짓 보면 제가 꼬치꼬치 부르니 술김에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또 개슴칠에 눈을 이상하게 뜨더니 아무리 대쪽 같은 남자도 여자가 꾸준히 꼬리 흔들면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하는 말 보면 뭐가 있어도 있는 거였죠. 형부와 올케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남편 말에 언니에게 슬쩍 이런 말이 있더라 하고 운을 띄워봤는데 진미 언니는 막 웃더니 제발 곱게 미치고라고 하더니 전화를 또 끊어버렸고요. 제가 미친 걸로 하고 그만두려다가 올케를 찾아가는데 없는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드는 게 당장 자기가 소개하여 이어줘 놓고 괜히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지어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게다가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감기기로 머리가 지끈거리던 중에 맥주를 마셔서 술이 확 취했나 보다 둘러치는데 절대 그런 인간이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는 뭔가 있구나 한번 파볼 생각이었죠. 다른 신우들과 달리 저 이쁘다고 부둥부둥하며 뭐라도 생기면 올케 목 챙겨주고 자매끼리 쇼핑 나가서도 화장품이며 옷 예쁘다 싶으면 사다주고 했던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죠. 물론 이런 문제는 진실이더라도 시치미를 뗄 게 틀림없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실토를 받아낼까 걱정이 태산이었던 저는 어차피 안 돌아가는 벌이 안 굴리고 그냥 돌직구 날리기로 했습니다. 다 알고 왔어. 사실대로 말해. 뭘요? 진면이 남편 말이야. 뻥서 형부하고 너하고 그렇고 그런 관계인 거 안다고. 이놈의 깜찍한 올케. 차라리 우리 언니처럼 웃고 무슨 미친 소리냐며 무시라도 해버리지. 내가 얼굴 딱 굳히고 두 눈알에 힘을 잔뜩 주고 똑바로 응시하며 이렇게 대놓고 말해버리자. 아무 말도 않고 저를 보는데 점점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새빨개지더니 제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뚝 하고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고요. 진짜란 소리잖아요. 저는 그냥 남편 말 듣고 미쳤구나 하고 말 것을 뭐하러 확인한다고 찾아와서 이 사달을 만들었는가 시간을 돌리고 싶었습니다. 차라리 속고 살고 싶어서 제가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야 하며 기회를 주었는데 이놈의 올케는 제 기세에 눌렸는지 맞아요 하고 인정을 하는데 제가 재차 에이 농담하지마 아니잖아 했더니 자기를 간보는 줄 알았는지 맞아요 다 알고 와서 물어놓고 이제 와서 뭘 숨겨야 하며 빽하고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자리에서 미치고 팔딱 뛰겠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할 줄은 몰랐지요. 제가 제 명을 재촉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살 것을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니 입을 다물 수는 없습니다. 괜히 물어봐서 말이죠. 만약에 제 손에서 숨겼다가 나중에 들키면 저는 죽는 겁니다. 형부나 올케는 헤어지면 그만인 사람이지만 저는 피부치인데 제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저를 안 보겠죠. 아는 이상 언니나 남동생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그냥 모른 척 할 걸. 언니의 남동생까지 가정 파탄나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형부하고 올케가 지금 각자 알아서 뒤져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엄마 아빠가 걱정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저는 울고 있는 올케를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대체 그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언니 남편하고 그랬는가 의문이었는데 문득 요것이 우리 언니가 미워서 그랬나 싶은 겁니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신우가 올케에 대한 감정 다르듯이 얘도 우리 그냥 시자라 싫었던가 하고요. 우리야 올케 이뻐서 챙겨준 것이라고 해도 얘 입장에서는 맨날 꼴같 자는 거 가져다 준다며 유세 부리고 그 핑계로 들락달락한 걸로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것 말고는 하필 굳이 잘생기지도 않고 가진 것도 없는 형부하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우리 남편도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남편 꼬신 애가 동아리 선배로 알고 지낸 내 남편은 그냥 얌전히 두었겠는가. 요 안 그럴 것 같이 해서는 감히 큰언니 남편을 꼬여낸 애가 내 남편을 과연 알리바이로만 이용했을까 싶은 게 왠지 아련한 표정으로 여자가 작정하고 꼬리 흔드는데 안 넘어갈 남자 없단 말이 형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일컫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뽑자는 심정으로 돌직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다고 안심하지 마.
널 폐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언니라 가만히 있는 거니까. 간도 크다 너. 왜 하필 형부였냐? 시골이라도 대학교도 있고 눈 크게 뜨고 찾아보면 괜찮은 사람들 없지 않은데 왜 하필 우리 언니 남편이야?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물론 대답 안 해도 돼. 뻔하지 뭐. 우리한테 엿먹어봐라 하고 그런 거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술김에 딱 하루 실수했고 그 후로는 안 그랬어요. 실수 좋아하네. 그래서는 안 될 둘이 동시에 일 벌이고 실수하였다고 묻으면 묻어지냐 그게? 왜 네가 바람핀다는 소문이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겠어. 뭔가 너 헛바람 든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느껴진 거야. 가족으로 엮인 사이라 이상하다 차마 역질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네가 붕 뜬 것은 보였겠지. 아무리 한 달이 건너 남이지만 이건 아니잖아. 우리 남매들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거리를 해 이 벌레 같은 거사. 그리고 니네 아직까지도 만나고 있잖아. 우리 남편은 그냥 이용한 거냐? 아니면 공범이냐? 저번 달에 형부하고 너하고 그이 셋이서 늦게 들어왔던 날 서로 알리바이 대주더만. 내 남편하고도 실수했냐 혹시? 예? 아니에요. 언니 남편은 그냥 동아리 선후배예요. 제가 큰 아주버니는 정말 인정해요. 제가 그 형님 결혼 이야기 듣고 부러웠거든요. 뭐랄까 노틀담의 꼽추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기 놀리던 여자에 쓰러지면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살려주셨다는 말 듣고 사람이 너무 달리 보이고 좋아 보이고 저도 그런 사랑 받아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철없는 마음에. 그래서 제가 오래 들이댔고요. 그러면 안 되는 줄은 알았지만 한날은 정말 작정하고 들이댔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일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형님께 들키면 자기 죽는다고 좋아해줘서 고맙다고 웃어 넘기셔서 이후로는 큰오빠처럼 챙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선배 일에 우리가 알리바이 대드린 거예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사실 아주버님 때문에 애태울 때 선배한테 상담했거든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면서 저한테 기회를 많이 주셨었어요. 아무래도 둘이 친구분이라 자기 말은 잘 듣는다고. 아주버님이 저하고 단둘이 있는 건 또 피하셔가지고 어쨌든 저 정신 차리고 나서는 형님 남편분 알리바이 되느라고 많이 만났어요. 큰형님이 노발대발한 그날도 우리 셋이 뭉친 게 선배가 그날 여자친구 만났거든요. 잠깐만 시간 내주면 된다더니 100일 기념이라 여자 쪽에서 칭얼대서 뭐야? 니들 서로 그러고 다녔니? 형부랑 너는 다 알면서 내 남편 그러는 것도 알면서 편들어주고 이 쓰레기 같은 것들. 너 준이 얼굴 보면서 미안한 마음 안 들디? 나나 진미 언니한테 반찬 받아 처먹으면서 양심 안 찔렸어? 형님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 아주버님이 타일러서 저 금방 정신 차렸어요. 선배님 일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아무 일 없었는데 그거 말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가정은 깰 생각 없고 잠깐 힐링한다고 해서 도운 것 뿐이에요. 이 도른 것들 좀 봐라. 그걸 왜 니들이 결정하니? 내가 용서 못하겠는데. 저는 진미 언니와 준이 불러 모아 사실을 이실직고 했습니다. 남동생과 언니 그리고 저 모두들 자주 가던 호프집에서 모여 평소처럼 한잔하며 이 엄청난 일을 털어놓고 생각 좀 하자 하였는데 저는 남편 용서 못하지만 두 사람은 딱히 별일이 없었던 모양이니 알고만 있으라 했지요. 올케에게는 지금 당장 꼴 보기 싫으니 며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던 참이라 애들은 친정에 맡겨놓고 모두들 남동생 집으로 옮겨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떡이 되도록 퍼마시고 고민하며 자고 일어나서는 삼남매 모두 호라비가 되었네요. 일단 저야 남편이 바람난 데다 두 사람을 말리기는커녕 조종하며 우리 가족을 속인 것이 용서가 안 됐고 남동생은 아직 팔팔한 30대에 감히 신우 남편에게 연심을 품을 정도면 앞날에 무슨 일을 칠지 모른다고 싫다합니다. 그 말대로 단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연심 품고 내 남편에게까지 부탁하여 자리 마련하고 우리에게 아무렇지 않게 지낸 그 모든 시간들이 무섭답니다. 특히나 괜찮을 것 같은 우리 언니는 더 팔팔 뛰었습니다.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여자 밝힌다지만 형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믿는 마음이 무척 컸던 언니는 하필이면 구역질나게 처남댁하고 그럴 줄은 몰랐답니다. 특히 언니는 저하고 달리 일단 올케 입에서 노틀담의 꼽추 이야기 나온 곳에서 그 애가 바라던 남성향을 간파했는데 학창시절에 인기 많아 남자들 다 찼다는 올케가 바라는 게 보통 여자처럼 몸의 대화가 아니라 감히 손대지 못하고 애타는 감정을 즐겼을 거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숭배 비슷한 거 말입니다. 결국 둘이 잤네 안 잤네 보다 그 애타는 마음으로 부부보다 더 감정이 진했을 거라는데 토 나옵니다. 올케는 감히 처남댁이라 어쩌지 못하는 상대인 형부를 택했고 형부 역시 간지러운 그 상황에 거부하지 않고 맞춰주며 그 아련한 감정을 즐겼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언니에게 일실직고하고 자리를 피했을 텐데 쉬쉬하며 여전히 만났단 말이죠. 결국 다른 이들의 바람보다 더하게 마음까지 줬다는 언니는 결국 이혼을 선택해서 우리는 모두 호라비 홀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 형부의 당구장은 남동생 준이가 맡아서 하고 준이가 하던 햄버거 집은 언니와 제가 운영합니다. 한때 우리들의 남편 아내였던 것들이 어디서 찌그러져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신줄 놓고 술독에 빠져 사는 남동생도 요즘은 당구장 운영하는 것에 재미 붙여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들이 우리 부모 가시고 유산 덕을 못 보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쉬하며 지들끼리 비밀로 하고 알리바이 된 이유가 이거 같거든요. 가끔 내 남편이 친정 가족과 잘 안 어울린다고 불만이신 분이 있던데 우리야 형제라도 내 배우자는 아니니 가족 간 우애 좋다고 장가든 동생네 집하고 어울리는 것도 삼가해야 할 것 같고요. 내 남편을 기점으로 뭉쳐 다니더니 이 꼴이 나서 저도 참 유감이지만 더 늙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우애는 이상 없으니 바랄 것 없습니다.